네, 찐 스크리닝입니다. 유한타증권의 박진희 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장의 핵심 먼저 짚어주시죠. 네, 오늘 장 역시 또 미국 시장에서의 이슈가 우리 시장을 또 흔들어 놓고 있는 모습입니다. 미국 CPI 발표와 연준의 금리 전망의 영향으로 시장이 강세를 보이고 있어서 이 부분을 조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미국 네네. 쪽에서의 이슈 두 가지를 핵심으로 봐주셨고 전체적으로 또 시장 스크리닝 해주신다면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미국 시장에서의 CPI가 예상치를 하회하게 나오면서 미국 시장이 좀 강했었고요. 연준도 어느 정도 좀 금리 인하에 관련한 점도표는 1회로 되어 있지만 연준 의원들 대부분이 한 2회 정도를 예상하는 듯한 뉘앙스의 좀 발언들이 있었고, 그다음에 일단 지표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좀 더 확인은 필요하겠지만 항상 파월의 멘트에서 보면 계속 확인하겠다 이런 느낌이었었는데 인플레가 조금씩 둔화되고 있다는 거를 느낄 수 있다는 정도로 약간 완화되는 흐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강하게 반등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동차 섹터 강하게 반등해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자동차 부품주들도 어제부터 초강세 이어가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반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D램이 좀 점점 이제 앞으로 좋아질 것에 대한 기대감, 슈팅할 것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들이 좀 커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급등하는 상황 속에서 반도체 섹터주들도 고르게 반등하는 모습, 이스페타시스의 강세도 상당히 좀 눈에 띄고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외 낙폭과대 반도체들도 속속 반등에 나서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방산주들도 같이 반등에 나서고 있는 모습이고 장 초반에 화장품 종목들 급등했었는데요. 상승폭은 다소 좀 둔화되고 있지만 강세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토니모리의 강세도 상당히 좀 눈에 많이 띄는 모습이고요. 코스맥스, 한국콜마 등의 흐름도 강화되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2차전지 섹터주들은 조금 대주전자 재료가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정을 받으면서 전반적으로 좀 조정이 들어가는 모습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덕산 테코피아 같은 종목들 상당히 좀 강한 흐름이고 엔캠도 강한 흐름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 외에는 조금 대형주들이다 보니까 좀 조정이 들어가는 모습이고요. 어제 급락했었죠. 바이오 섹터주들 생명보험법 좀 지연에 대한 우려감으로 이 부분도 오늘 좀 반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반등이 좀 나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종목별로 조금 다르기는 한데요. 급등락이 좀 종목별로 좀 많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장 초반보다는 조금 더 탄력이 좀 떨어져 있긴 합니다만은 반등 시도가 이어지고 있고요. 역시 좀 가스전 관련주들도 지금 좀 강합니다. 한국가스공사 또 계속 강세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오늘 특히 또 전력기기 관련된 종목들, 전송 관련된 종목들까지도 반등에 나서면서 고르게 좀 반등이 이어지고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 확인하겠습니다. 미증시에서 보여줬던 것처럼 우리 증시에서도 기술주, 반도체주들 강한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고요. 여기에 전력기기 관련주 과연 꺾인 것인가 궁금하셨을 텐데 오늘 슬슬 시동을 거는 종목군들이 하나둘씩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단기적인 조정이 어느 정도 좀 마무리가 됐는지 이 부분도 좀 궁금해서요. 각각의 대응 전략 알려주실까요? 네, 계속 에너지 부족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시 또 이제 전력기기들이 좀 강하게 좀 올라오는 모습인데요. 어떤 측면에서 본다라면은 재룡전기 같은 경우가 강하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 거의 한 달째 박스권 횡보,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전력기기 같은 경우는 고점 돌파 안 되고 박스권을 오가는 기간 조정,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었고, LS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조정이 구리 가격 때문에 좀 들어갔다가 오늘 바닥에서 좀 반등이 나오고 있어서 좀 챙겨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LS 일렉 같은 경우도 역시 같이 좀 저점을 찍는지 좀 보셔야 되겠고, 현대 일렉도 박스권의 흐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력기기, 그 다음에 전선 같은 경우가 최근에 좀 조정을 받고 좀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요. 대한전선을 비롯해서 전체적으로 전선, 일진전기라든지 이런 전력기기, 이런 쪽들도 지금 다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기술적인 부분들이죠. 이제 조정 이후에. 그렇다고 이제 고점이 돌파된 건 아니기 때문에 좀 챙겨보셔야 될 것 같아요. LS 에코에너지도 좀 반등 나오고 있지만 아직까지 고점이 돌파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기술적인 반등의 측면에서 전력기기하고 전선도 흐름을 좀 보시는 게 좀 맞겠다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반도체 같은 경우도 지금 계속 이제 D램 쪽 괜찮아지는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멘트가 나오고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멘트들이 계속 더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D램 쪽 좋아진다라면 삼성전자 좀 수혜 볼 수 있겠죠. 외국인들 오늘 장 초반부터 삼성전자 230만 주 정도 강하게 매수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지수가 강하게 좀 이끌어질 수 있겠고, 그 하부권에 있는 삼성전자 D램 회복세에 좀 따라갈 수 있는 반도체 업체들 위주로도 공정과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도 일정 부분 좀 반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기판에 이어서 오늘도 좀 기판 강한 모습입니다. 대덕전자, 심택이 지금 가장
좋은 흐름이고요. 코리아 서킷도 좀 따라가는 흐름. 최근에는 이수 페타시스 조정받고 다시 또 강하게 올라오는 모습입니다. 반도체들도 전공정 장비들 그동안 좀 많이 올라갔었는데 공정 장비들이 조금 슬로우해지고 그 뒤로 이어지는 종목들이 조금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약간 반도체 섹터 내에서의 좀 흐름 변화 이런 부분들을 좀 챙겨보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두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두 번째 키워드는요,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주입니다. 현대기아차가 싱싱 잘 달리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 목표가 상향 추정 레포트도 나왔고요. 해외에서 EU 쪽, 인도 쪽 여기저기 재료가 좀 많아 보이는데 어떤 쪽에 주목해야 될지, 그리고 오늘의 신고가 랠리, 이것이 어디쯤에 와 있다고 볼 수 있을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자동차 그동안 많이 쉬었었습니다. 실적이 좋아도 못 가고 계속 못 갔었는데요. 최근에는 계속 랠리하고 있죠. 유럽에서 이제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서 관세 올리는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2차 전지가 먼저 반응했었는데 사실은 자동차가 반응하는 게 좀 맞았죠. 그리고 또 최근에 나온 뉴스 보면은 유럽 같은 경우는 사실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서 관세를 매기기도 합니다만은 일부 쪽에서는 일단 전기차라든지 친환경 정책 이런 거와 관련되어 있는 거와 좀 반대되는 정책들을 좀 추진하려고 하는 움직임 이런 흐름들이 좀 커지고 있는데요. 하이브리드의 기반으로 해서 현대 기아의 강세는 좀 이어지고 있고 전기차에서도 긍정적인 부분들은 유지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쉬었던 이제 자동차 부품주들이 최근에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이브리드 쪽에서는 코리아 FT 오늘 반등이 됐고 어제 보니까 SL, 화신 이런 쪽들 강하더라고요. 전기차 부품주들이죠. 화신도 마찬가지가 되겠고 SL도 마찬가지. 지금 최근에 수급이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차 부품주들 조금 챙겨서 보시면서 현대차의 흐름에 맞춰서 좀 봐주시고요. 타이어 업체들은 최근에 좀 많이 쉬고 있죠. 해상 운임이 좀 올라가다 보니까 타이어 업체들이 좀 쉬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제가 봤을 때는 실적이 상당히 좀 좋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특히 금호 타이어 같은 경우는 계속 실적 강세 유지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2분기에도 금호 타이어 실적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최근의 주가 조정은 좀 기회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타이어 업체들까지도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과 한번 연결해서 같이 좀 봐주시는 전략 좋겠습니다. 네, 조금은 확산시켜서 자동차 그리고 또 타이어까지 챙겨주셨어요. 다음 마지막 포인트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바이오주들의 반등입니다. 오늘장 개별 재료가 있는 종목군들까지 같이 또 동시다발적인 바이오주들의 강세 흐름 나타나고 있고 또 알테오젠이 거래를 잘 동반을 하면서 강세 흐름 전개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제약바이오 요즘의 흐름 어떻게 보세요? 네,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도 어제 좀 충격이었죠. 일단은 ST팜과 바이넥스가 급락을 했었고, 중국의 로비가 통했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면서 생명보험법과 관련되어 있는 그 부분들이 좀 뒤로 지연되는 그런 뉴스들이 나오면서 관련주들이 급락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매금으로 같이 급락한 종목들도 좀 많았었습니다. 사실 ST팜이랑 바이넥스가 그동안 그것 때문에 많이 올랐었기 때문에 일정 부분 주는 거는 좀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좀 다른 바이오 업체들도 좀 하락이 좀 심했었는데요. 알테오젠 좀 장 초반에 상당히 급등했었는데 지금 마이너스로 좀 전환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조금 체크해야 될 것 같고요. 오히려 HLB 그룹주들이 상당히 좀 강하다라는 점, 그다음에 셀티움 그룹주들이 좀 강하다라는 점, 이 부분 좀 대형주단에서의 흐름을 좀 보시는 게 좋겠고 리가켄 바이오도 오늘 조금 반등한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바이오 섹터주들도 최근에 좀 변동성이 좀 있는 편입니다. 오늘 오스코텍도 최근에 좀 조정을 뒤로 하고 좀 반등에 나서고 유한양행도 조금 반등에 나서고 있는 모습이고요. 한미약품도 마찬가지. 그다음에 최근에 잘 나가던 펩트론이 좀 조정에 들어갔는데 펩트론 혹시 21선 부분까지 조정 온다라면 조금 기회를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비만과 관련되어 있는 업체들 같은 경우도 최근에 좀 올랐다가 좀 빠지는 모습이고요. 약간 비만 쪽에서는 지금 인벤티지랩 이쪽의 흐름이 좀 괜찮습니다. 이런 것들도 좀 챙겨서 좀 봐주시면 좋겠고요. 전체적으로 바이오 섹터 다 간다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일단 선별적이긴 합니다만은 이슈가 있는 주도적인 종목들에 한해서는 추세 안에서의 조정은 계속 좀 기회로 활용해 보시는 전략이 좋겠고요. 그 외에도 지금 2차 전지 조정은 받고 있지만 또 낙폭이 나온다라면은 이 부분도 좀 기회로 한번 활용해 보시는 전략. 음식료 섹터주들도 지금 돌고 있습니다. 핫도그, 김밥에 이어서 이제 막걸리에 지금 떡볶이에 김치까지 이어지면서 음식료 섹터주들도 초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도 농심과 제일제당 상당히 좀 강한 모습이고 그 외 대형주 음식료 섹터주들 우양 같은 경우도 최근에 좀 많이 올라가는데 추세가 계속 좋고요. 전반적으로 음식료 섹터주들에 대한 관심도 시장에서 다시 또 집중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실적 이슈, 수출 이슈 이런 쪽이 강력한 섹터 쪽에서는 계속 주도주가 죽지 않는 선에서는 계속 틈새를 좀 노리는 전략으로 종목 대응 계속 좀 하시는 전략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자세한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유한타증권의 박진희 부장 함께했습니다.